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2019년 들어서 우리 증시 2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깨졌습니다. 199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시장에서는 2% 가깝게 내리면서 65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48% 하락하면서 1984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37,4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셈이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회복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8,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0.4%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7만 5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1만 5,500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 어제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그대로 모두 반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3만 4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어제 1% 올랐는데요.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8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2% 하락하면서 23만 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와 삼성물산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1%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1% 가깝게 내립니다. 10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6,85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현재 신한지수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9,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0.74% 하락하면서 652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CJ ENM만이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9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최근 2거래일 동안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4% 추가 하락하면서 53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0.82% 하락하면서 72,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0.15% 상승하면서 20만 3,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4%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0.6% 추가 하락하면서 4만 1,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J컨텐트리 눈에 좀 들어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9월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올해는 컨텐츠 투자 본격화와 그에 대한 결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J컨텐트리는 종합편성 채널인 JTBC를 캡티브 마켓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JTBC가 드라마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연간 6편 편성에 그쳤던 드라마가 10편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제약수 인수 등이라든지 또한 대작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J컨텐츠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방영 콘텐츠가 호평을 받으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판권 판매에서도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분기 말부터 일부 과거에 방영된 구작 드라마의 중국향 판매 매출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도 추가적인 중국향 판매 매출이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향 드라마 판매 매출 본격화가 결국은 방영 중인 신작 드라마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환영 이전에 신작 드라마는 평균적으로 회당 5억에서 6억 원에 판매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국내 제작사와 논의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도 작년과 금년 상반기 대비 중국 사업자들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영화 사업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캐시카우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분은 9%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편안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수가 권역은 현재가부터 4,500원 구간, 눌림목 구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28일에 주셨던 웅진시크빅 1%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SL 1.78%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 주셨던 이노와이어리스 현재 6.10%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CNG 하이테크 2% 그리고 HFR 6.29%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 두올 올라와 있습니다. 2.7%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는 CJ 대한통운 2.84% 그리고 3위에는 대한해운 올라와 있습니다. 2.9%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위에는 오리온홀딩스 6% 그리고 1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64%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크리스 FNC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6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3.88%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추천을 해 주셨는데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3위에는 동양피스톤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2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여전히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7위와 8위에는 김윤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8위에는 YG 엔터테인먼트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인바디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약 한 달 만에 3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와 5위에는 모두 신인섭 소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S표셀 64% 그리고 한창재지 43%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이용우 팀장님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79%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와 1위에는 모두 신일섭 소장님의 이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풍국주정 148% 그리고 보혜양조 108%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동기 부사장님께서요, 이 11월 9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8%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엔진, 시큐리티 사업, 방산,
에너지 장비,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업종은 항공 엔진하고 일단 방산 사업 부분이 되겠죠. 사실 그 방산 산업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디펜스는 K21 장갑차, 기동 발사 체계 이런 전문 회사가 되겠는데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죠. 하나 지상 방산하고 하나 디펜스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2025년에 매출 4조 원의 글로벌 20위 목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새 뭐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일단 방산 업종 자체는 이제 경기에 덜 민감한 업종으로서 최근에 외국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는 지금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뭐 군사 강대국들이 일단 군비를 계속 늘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어떤 남북 어떤 그 경협이라 하더라도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충분히 매출이 신장되는 이런 어떤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일단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방산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인 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보유하셔도 좋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계속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서 이 동양 피스톤을 12월 10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20%입니다. 목표가가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경쟁력 바탕으로 수주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뭐 70% 정도가 이제 2020년 이제 내외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일정입니다. 상반기 이후에도 이제 뭐 동양 피스톤 멕시코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복스바겐과 이제 $1,000만 규모의 좀 신규 수주를 공시하였는데요. 이제 뭐 본사는 이제 뭐 포드와의 신규 수주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제 좀 가져가는 걸 권장해드리겠고 목표가 22,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오늘 시장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전략 좀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일단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지수 자체가 오늘 지금 1980선에서 시작을 하는데 당분간은 어떤 1980, 70에서 2010까지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매매를 이용한 투자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월 4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현재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년 한 달 만에 또다시 한번 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52주 신저가 기록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도 일제 급락세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그래도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0.48%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넘게 상승합니다. 그래도 38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오늘 약포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만 7,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부터 SK텔레콤까지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LG화학 0.3% 상승하면서 1,000원 오른 32만 9천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0.72% 상승하면서 3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 예상과는 다르게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24만 4,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다르게 0.03% 상승 전환됐습니다. 199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하락한 65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2,3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신라젠도 오늘 0.56% 상승세 이어갑니다. 71,7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 CJ E&M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벌써 1% 하락세 나왔습니다. 56,8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0.4% 하락하면서 73,2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만이 빨간불 켜면서 흘러가는데요. 0.3% 상승하면서 203,600원에 흘러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0위에서 9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0.2% 하락하면서 89,7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코오롱 티슈즈는 0.6% 하락세 나옵니다. 41,200원에 흘러갑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가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IT 서비스 매출 확대와 물류 비표 영업이익률 회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13% 증가한 2조 7,765억,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2,515억으로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전분기에는 IT 서비스 매출 인식이 이연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 비표, 영업이익 하락 등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락했지만 4분기 실적은 정상 궤도로 복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서비스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조 6,260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ERP 구축 등 이연된 매출 인식으로 전분기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 BPO는 성수기 효과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운임 정상화로 영업이익률이 다시 1%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 내년에도 전략 사업이 주도하는 IT 서비스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 IT 전략 사업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애널리틱스 솔루션이 향후 주요 성장 동력원으로서 동사의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되는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클라우드 전환율은 빠르게 증가해서 작년 말에 약 90%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고 올해는 거의 100%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로써 향후에는 대외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매출 목표는 올해는 작년에는 1.6조 원이고 올해는 40% 증가한 2.2조 원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조 5천억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면서 영업이익 또한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어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 BPO도 대고객 확대에 따른 외양 성장과 영업이익률 1%대 회복 예상. 여기에다가 사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비유기적 성장 전략은 충분한 자금력, 순현금이 무려 3조 6천억이 되고요. 에비타도 1조 3천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충분한 자금력을 토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가셔야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실적 모멘텀 역시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본격화가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약 3년간 지금 180조 원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최대 수혜는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가 될 전망입니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넥스 플랜트는 생산 설비에 장착된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이상 감지 및 예측, 설비 가동률 최적화 및 효율화, 불량 검출률 극대화.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현재 계열사 외에도 현대 모비스, 포스코, 아모레 퍼시픽, 빙그레 등 다양한 산업의 고객을 부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9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가 되겠습니다. SK네트는 아시겠지만 1월 2일 날 이제 공정거래원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AG 렌트카를 이제 인수한 게 확정이 됐죠. 4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 실적은 약 3조 3천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약 5.7% 증가한 449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 증수 및 비즈니스 구도와 AJ 렌터카 인수 효과, 점유율 확대에 따른 외형 및 수익성 기대가 되면서 지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올해도 본격화되는 측면에서 일단 주가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AJ 렌터카 인수로 롯데그룹과 양강체제 구축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9월 21일 AJ 네트워크스가 보유 중인 AJ 렌터카 지분 전량 약 39.8%를 일부 특수 감기인 보유주문 2.4%, 약 42%를 3천억 내외의 가격으로 동사에 매각 결정했죠. 그래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월 2일 날 승인이 됨으로써 매각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M&A로 동사와 AJ 렌터카 등 SK그룹의 렌터카 시장 점유율이 2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격차가 벌어진 2위에서 바로 선두인 롯데렌탈 24.3%의 어떤 강국이 줄어들면서 렌터카 시장 산업 내 경쟁 구도도 롯데그룹과 SK 양강체로 재편됨으로써 일단은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게 바로 수익성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AJ 렌터카 인수로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 확보가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카헤일링 우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호출형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진입이 차단되었죠. 따라서 향후 렌터카 사업자 기반으로 카쉐어링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로 동사는 AJ 렌터카가 보유지는 82,000원대의 차량과 영업량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기존의 동사가 보유한 10만 1,000대를 포함해서 총 18만 4,000대에 달하는 렌터카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인프라 기반 확보로 인한 카쉐어링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모빌리티 사업 진출 시 동사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단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AJ 렌터카 인수는 올해부터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J 렌터카는 개인의 장기 렌탈 위주한 동사와 달리 법인 및 단기 렌탈에 강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간 동업종을 영위하면서 중고차 매각 등 사업 관련 노하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동차 제조사 디스카운트를 개선, 경쟁 완화했던 마진율 개선, 스피드메이트와의 경쟁비 부분 시너지 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콘텐츠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사와 현대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콘텐츠 하나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에 동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 강동이 길동에 있는 직영 주유소에 연면적 1,000평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 충전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차가 개발한 총 10개 신규 초고속 충전기가 설치되며 건물은 고객들이 충전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렌탈의 이익 기여도도 일단 80%까지 상승할 전망으로서 아마 동사에 대한 어떤 주가 회복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IG 넥선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리뷰를 했지만 역시 방산주가 되겠습니다. 방산주라는 건 이러한 경기에 덜 민감한 일단 방어주 개념의 주식이 되겠죠. 2019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액이 확정이 돼서 12월 8일 날 국회 의결을 거쳤어요. 그래서 내년에 국방 예산이 46조 7천억원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국방 예산 증대에 따라서 동사는 약
천억 정도의 어떤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는 실적이 감소로 인해서 주가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죠. 2015년 10월 상장 이후 최고가 13만 500원 2016년 2월 이후에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저가 3만 850원까지 빠른 하락세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대 수준의 매출 증가가 나타나지 못했던 수주 잔고 감소세가 빠르게 일단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2016년 3분기 이후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적 감소세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 수주 잔고 증가 예상이 되는데 아마 아까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8.1% 증액이 확정되면서 방위력 개성비는 또한 13.7% 증가해서 동사의 경우에는 1,000억 규모의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되는데 올해부터 양산이 진행될 TMMR 사업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사업인데 약 1조 7천억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향후의 매출 인식 기간은 비록 길지만 보통 이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동사의 실적 증가를 이끌 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업종의 해외 수출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글로벌 군사 대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거나 중과체소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동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 군비 지출도 동반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표는 K9 자주포나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레이더 등도 아직은 수출 실적이 크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최고의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레벨 7 플러스의 어떤 획득을 했습니다. PMS 인증은 기업 경영 시스템 역량순위 진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혁신 활동을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면서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나 좀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해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이어서 만나본 SK넥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AG 렌터카를 인수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렌트카 사업 내에서 롯데그룹과의 양강 체제가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만나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국방 예산이 늘었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나우 아이디 캐피탈입니다. 이제 동사는 여신 전문 금융법에 의거해서 이제 운영되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벤처 캐피탈에 속해 있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이제 엄격한 운영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제 중소기업 이제 창업 투자회사는 좀 다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3년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설립된 이후에 2007년 신기술 사업 금융에 진출했고 사업펀드 진출 이후 종합투자자로 도약하기 위한 이끌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액은 약 4,300억 수준이고요. 이제 동사의 사업 구조는 펀드 조성이나 투자 관리, 투자 해소로 이어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요 출자자는 이제 국민연금,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한국모태펀드 등입니다. 투자자금 회수는 주로 기업 공개나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벤처 캐피탈 시장은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자금 조달 용이한 상황이고 이제 유동성 공급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 청산 펀드 수익률 평균 IRR이 한 16% 정도로 상회한다는 점이 동사의 이러한 경쟁력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 초기 창업 투자를 위해서 이제 기업의 1차 성장을 함께하는 반면 동사는 좀 기업의 2차 성장 투자 또는 이제 구조 혁신 기업 구조 조정에 지금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설립된 이후 성장 국면이 진입할 때까지는 좀 수많은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제 성장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성장통을 겪었다거나 성숙기 또는 이제 구조혁신, 제도약계에 접어든 기업들의 경우 추가 하락폭이 제한적이면서 개선 이후 성장률이 좀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확대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계획이 예상되고 있고, 이제 국내 PF 시장 또한 이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대체 투자 이런 증가 및 M&A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동사는 상반기 기준 운용 자산 규모가 약 4,300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2차 성장이나 농식품, 부조혁신 분야에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녔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기업 가치 증가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질 전망으로 보여지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 4,000원, 목표가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이제 동사는 28년 9월부터 이제 타카라 토미사의 조이드 와일드로 완구 유통을 시작했는데, TVN이도 6개 채널 이 정도로 방영 중이고, 오랜 기간 일본 내 인기 IP라는 점과 이제 토미사의 공격적인 목표와 최근 높은 이제 완성도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조이드 와일드 완구 유통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판매 종류 확대와 함께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이제 타 IP 완구도 유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이드 와일드의 인지 선호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구 라인업까지 갖춰진다는 점을 감안시 이제 완구 유통 사업의 본격적인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타카라사의 이제 베이블레이드 완구를 좀 이제 유통화 영시로 사례를 봤을 때 완구 유통 사업이 좀 연착륙을 해준다면 이제 동사의 외형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를 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인데요. 작년 9월 동사는 100% 자회사 대원 CI의 지분 이제 한 20% 정도를 150억 원에 카카오페이지에 매각을 했는데, 이제 해당 매각으로 대원 CI 기업 가치가 한 760억 원 정도로 좀 평가를 받으면서 동사의 지분 가치는 이제 600억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는 시가총액의 한 56% 정도 수준인데, 이제 향후 동사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원 CI는 이제 만화나 잡지, 국내에 단행본을 발행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등의 웹툰을 좀 연재하고 있고, 이제 전자책, 서점 등에서 유료 디지털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를 기반으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이제 사업을 연계해서 국내 최다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제 고성장하는 카카오페이지와 전략적 제휴로 인해서 디지털 부문 성장을 또한 이제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17년 기준 대원 CI의 전자책 매출 비중은 28%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원 CI는 카카오페이지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국내 원작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다양한 협업 사업 및 글로벌 진출도 모색할 것이기에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수기 진입에 따른 닌텐도 판매 호조와 조이드 와일드의 유통 등으로 양화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올해 닌텐도 판매, 작년에 이제 올해 닌텐도 판매 감소 가능성에도 완구 유통 사업 확장, 카카오페이지의 협업 본격화, 이제 IP 드라마화 등 이제 출판 사업 성장 등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원 CI 가치와 이제 완구 유통 사업 성장을 고려시에 아직 가치 평가 여지는 좀 충분히 보이는 시점이라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9,300원,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목 이제 산양 패키징 준비했는데요. 이제 동사는 국내 페트병 시장 점유율 이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메이저 5개에서 생산 능력의 절반에 달하는 연 21.3억 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췄고, 이제 본질적인 기업 역량이 좀 변함이 없고 꾸준한 증설 투자로 오히려 좀 국내 독점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4분기 영업이익이 오히려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마진 제품 아세틱 가동률이 성수기 수준으로 연말까지 좀 올해 초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 수요 약세로 이제 4분기 판매량이 일반적으로 좀 20-30%가량 원래 감소하는데, 좀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수요가 좀 강세를 보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좀 무더위로 인해서 고객사의 재고가 안전 수준 이하로 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원재료인 페트 가격 하락으로 이제 원가 부담이 좀 소폭이 남아 경감된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2019년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1분기 영업이익이 유가 페트 가격의 좀 급등으로 부진했던 반면에, 이제 또 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원재료 비용에 힘입어 큰 폭으로 좀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페트는 좀 2개월 후행에서 원가에 좀 반영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2개월 후행 기준으로 3분기와 4분기에 투입된 평균 원가가 각각 톤당 이제 1,355달러, 1,317달러 정도로
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투입 원가가 11월부터 1월 사이에 국제 가격으로 좀 정해질 전망인데요. 이미 페트 가격은 지금 $1,100, 톤당 이제 $1,100 정도로 되고 있는데, 4분기 투입 원가 대비 16% 정도 하락했고, 급락한 유가와 페트의 계절적 비수기를 좀 감안한다면 원가는 좀 더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페트의 초기 원재료인 PX의 글로벌 설비 규모는 향후 3년간 약 30% 정도가 증설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 업스트림 재료의 가격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2018년 페트 칩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적이 좀 다소 악화된 것으로는 좀 대조적으로 이제 올해와 20년까지는 좀 이제 원재료 부담이 좀 완화가 되면서 상가 이제 칩 스프레드는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PX 대규모 증설 및 가격 안정화에 따라 이제 원가 부담 경감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좀 전년 동기 대비 대폭적으로 개선된 이후 이제 성수기인 2분기부터 고속 성장이 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무관하게 음료 시장 자체의 성장에 따라서 5% 전후의 판매 증가율을 좀 보여왔었는데, 2분기부터는 고마진 신규 설비가 이제 5기가 가동 후 이제 또 첫 성수기를 맞아 본격적인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 마찬가지고요. 현재가는 17,500원,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나우 IB캐피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장률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정책 환경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TV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최근 이 카카오 페이지와의 협업으로 사업 역량 강화가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요, 메이저 5개 기업의 절반의 제조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진입니다. 이 KCGI 지분율 획득 이후에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렇게 좀 공시가 나온 이후로 조금 좀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아시다시피 한진은 이제 택배라든가 항만 이런 이제 렌탈 이런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수급이라든가 이제 어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같이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하락이 예견이 됐어요. 어디서 보냐면 일단은 매물대 자체가 52,000원에서 54,000원에 26%가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와서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했는데 못하니까 계속 매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런 주가가 계속 최근에 이제 고점을 형성할 때 기타 법인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개인들이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때 기타 법인들이 매도할 때는 원래는 우리 매니저 세계에서는 매도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기타 법인은 어떻게 되냐? 주로 제가 보기에는 대주주와 관계된 어떤 한진 계열사라든가 어떤 연관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주가 상승을 더 많이 매도를 함으로써 어떤 실탄을 많이 또 확보한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수급의 문제,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는 결국에는 하락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1선이 어느 때 무너지면서 대량 또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1선이 무너지고 어떤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매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도 좋지만은 지금 8%면은 이제 10%까지라도 2%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거는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이런 행동주의 어떤 펀드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하는 전략은 일단은 지향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범위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이 라인 매출 성장 기대감에 어제도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이용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네이버가 뭐 라인의 광고 수익으로 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어제 오늘 좀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네이버 본사의 광고 사업은 좀 점점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제 라인의 광고와 뭐 핀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렇게 합산이 된다면 좀 전체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런 광고 사업의 특징상 이렇게 뭐 작업 1분기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에 이제 좀 공략을 해 보시는 것보다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인데요. 세계 유일 뇌졸중 신형독성 난제 해결로 현재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씩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동기 부사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의 매력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상 어떤 성공 소식이 나오면 주가 이제 급등하면서 뭐 오를 때는 뭐 2배, 3배까지도 오르는데 사실 제일약품도 보시면은 뭐 일단 임상 이상 지금 뭐 신종 우리 뇌졸중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약 10개 병원에서 임상을 실험하고 이제 환자 수는 이제 15명으로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시험 결과 자체가 우리 8일 날 열리는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에 일단 제일약품이 참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또 기술 주체, 라이센스 아웃이 약 200개 업체하고 뭐 상담을 한다고 이런 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뭐 오늘 급등하면서 주가가 좀 다시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러한 뭐 분명히 다시 회복가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바이오주라는 거는 이러한 어떤 임상 2상, 임상 3상 이런 호재에 따라서 단계별로 상승하는 이러한 업종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급등하다가 조금 밀리지만 오히려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5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이 좀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어떤 종목들을 보면 될까요?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총이 큰 뭐 셀티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HLB나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좀 더 탄력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이 수소차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요새 현대차라든지 완성차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또 판매가 좀 부진하고 있는데, 좀 부품 업체 같은 경우도 동반으로 좀 이제 원가가 좀 줄어들면서 좀 컨센서스가 좀 많이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수소차랑 이런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근데 최근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띄는 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보다 이럴 땐 기술적으로 뭐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20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선까지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0만 원 이하에서 공략을 해서 이제 한 뭐 21만 원 정도까지 저항 부근까지 목표 잡아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 이 한올 바이오파마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24%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의 흐름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더 들고 가도 괜찮고요. 홀딩해도 괜찮고, 이전에 이제 목표가 이상을 조금 넘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안착됐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이 지지 구간을 형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예,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 서비스, 그 스마트 팩토리에도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10월에 이제 저점 갱신을 한 뒤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전자식 사륜구동 통합 제어 부품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산한다는 소식을 통해서 이 현대위아도 추가 상승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지형 조건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이제 자동차 네 바퀴에 배분하면서 통합 제어 부품이 이제 전자식 커플링을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제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이제 장착이 되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위아도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부품은 그 스노우 모드를 통해 이제 눈길을 주행하다 이제 미끄러지면 뒷바퀴에서 이제 구동력을 모아서 탈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겨울철이든 뭐 다른 그 산악지대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폭설로 인해 이 기술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11월에 이제 하락폭을 만회하며 반등 추세를 이제 보여줬던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런 친환경 이제 사륜 구동, 그리고 차량 부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로봇 공급 업체로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며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위아의 이제 비전적인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11월부터 그 기관과 외인의 이제 매수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그 스마트 팩토리 올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국내 정책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위아도 그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는다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위아도 반사 이익의 효과를 좀 얻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저점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돼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로 이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2,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04%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199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9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30분경에 84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도세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8% 하락하면서 37,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0.5% 하락하면서 57,4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순위 변동을 조금씩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가 4위에 올라왔습니다.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 12만 원 선도 가뿐히 넘었고 12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2,500원에 흘러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6위에 내려왔고요. 1% 넘게 하락합니다. LG화학도 1% 넘는 하락세 이어가면서 32만 3,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한국전력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1% 가까이 빠집니다. 23만 5천 원 선에서 흘러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6%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65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65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분경에는 64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만 하더라도 매도했던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96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79억 원가량 매도합니다. 개인도 소폭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72,400원에 흘러갑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좋지 않은데요. 신라젠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8천 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 계속 키워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56,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가 그래도 상승 전환됐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5만 9,500원에 흘러가고요. HLB가 1% 넘게 하락합니다. 72,7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2% 가까이 빠지는데요. 20만 원 선 깨졌고 19만 9,600원 선에서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다시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8만 7,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세 강합니다. 0.78% 상승하면서 1,127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 휴맥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 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휴맥스는 이제 반도체 가격,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격이 하락하면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이제 당분간 지속될 건데. 일단은 원재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면 회사로서는 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양상의 어떤 그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가격 자체는 어떤 목표가 7,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홀딩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로서는 매출 비중에 대한 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크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대안주로서 휴맥스하고 이제 가온미디어를 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마음으로 추천드린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갖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저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죠. 이제 어떤 투매 양상이 보이는데 역시 이제 반도체주의 투매인데, 이런 투매 양상 속에서의 삼성전자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역시 투매는 매수로 대응을 하자. 이런 차원에 오늘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도체의 어떤 고점 논란,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되고 또 목표치가 하향되고 이익치가 하향되고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으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시장에 어떤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미치는 그 가격대가 어느 시점에 그러면은 저점을 잡아보는 게 합당할 것이냐 그리고 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모든 그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투매가 돼서 싸지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매가 나온다라면은 투매는 이틀 3일째 매수로 대응을 한다. 이런 그 전략이고 그럴 때는 가장 그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종목이 그리고 그 회사의 요인이 됐던 이런 종목 위주로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실적하고 상관없이 주식이 바닥을 치면은 추세가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지금 장세입니다. 역시 주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간에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라든가 한국전력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도 멈추면은 일정 정도의 반등을 한다. 그렇지만 이게 반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면은 안 되고요. 단순히 반등으로 봐야지 추세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올해 자체는 크게 반등을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낙폭이 크면은 일정 정도의 반등이다. 그러니까 추세의 변화가 아닌 반등으로서 의미를 가지시고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반도체 고점 논란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내는 수익 자체가 엄청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많이 내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품목에서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제 가격 전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 투매의
가장 좋은 지표는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만 장중에 투매가 나온다라면은 그 가격 역시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41,000원 정도를 잡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뭐 손절가는 37,000원 말씀드렸는데 굳이 투매 이틀째는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가격이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37,000원이 재차 나중에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 이런 전략으로서 가장 시장에서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차원으로서 오늘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37,050원까지 기록했는데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 에이스테크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6%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5,000원 주셨거든요. 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가격대가 또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G에 대한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연초가 되면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1월 8일 날 CES 관련해서도 큰 박람회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도 발표될 여러 가지 5세대 이동통신 관련주들, 그래서 관련 장비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고점 부근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끌고 가시는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내렸는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지금 경제 침체 우려가 실제로 경제 지표로 나타나면서 불안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로 경제 지표가 중국 같은 경우가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인데요. 1년 한 7개월 만에 떨어진 거라서 두 나라 모두 다 증시에 대한 반등도 당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거기다가 이제 셧다운 진입과 함께 큰 하락을 보이던 증시는 지난주에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셧다운 부분은 이제 길어지거나 예산안 합의를 하거나 둘 중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최악의 상황에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으로 시장을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다음 주부터죠. 무역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상단을 파견함으로써 좀 더 해결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현재 시장이 내리는 부분은 경제 지표가 조금 실제적으로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신중론을 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하원 쪽에 의장이 다시 선출이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많은 숫자나 이제 가속도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걸 경제 지표로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중론이나 횟수 조절을 언급함으로써 시장 방어막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해서 다음 주에 있을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나오는 신년 연설에서 아마도 그 내용들이 나오면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선거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트위터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갈팡질팡을 하고 있지만 협상의 과정이나 그게 달했던 정책들이 다른 나라 입장들에서는 정책들이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시는 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제나 엊그제 같은 경우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이틀 동안 4%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실제로 종목 수가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많이 내리고 정치 관련주나 수소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나 경협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2월 들어서는 시장 전체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했지만 정치 관련주나 수소차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엔터 그리고 게임주들까지 순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1월 8일까지 열리는 CES를 포함하면 다른 테마주들까지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낫고 테마주들 중심으로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좀 이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이제 헬스케어 쪽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유비케어입니다. 기반 산업 자체가 이제 솔루션 사업이고, 거기에 이제 성장 사업인 유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솔루션 사업으로는 EMR, 약국 경영 관리 시스템, 다른 통계 정보 서비스나 이런 걸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유헬스케어 사업 쪽은 이제 기업 쪽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EMR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약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 월정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의 원천이기도 하고 환자의 제조 정보를 이제 의약품 통계 정보 프로그램으로 월격 진료가 시작이 되면 빅데이터 업체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는 약사회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시장 점유율이 1위였으나 약사회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 문제가 생기면서 그 반사 이익을 2등이었던 유비케어가 누리게 되면서 현재는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7월부터 전자의무 기록에 대한 표준화와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병원 간 그리고 데이터 교환이 이제 환자 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업계 1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유비케어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위통 솔루션 쪽에서는 연평균 25%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비브로스의 모바일 웹 헬스케어 똑딱 앱을 작년 9월 달에 카카오톡과 연계를 하게 되면서 매출 다변화도 가져오고 있는데 EMR 시스템과 연당된 똑딱 앱이 전국 병원이나 의원이나 실시간 예약을 통해서 젊은 층들한테는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카카오가 지난번에 투자를 꽤나 크게 했었는데 42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플랫폼 확장을 진행 중이면서 향후에 이제 카카오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을 할 경우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불안하면서도 헬스케어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 10월 달에 급락 이후로 자리가 꽤나 이제 회복이 많이 되었는데 점진적인 추가 거래량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정고점인 5,500원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서 추천 매수가는 4,500원에서 4,350원, 선절가는 4,200원, 1차 목표가는 5,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